요즘 신조어 중에 리더포비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더와 포비아의 합성어로 리더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회현상을 일컫는 신조어예요. 어느 기사에서 읽었는데 최근 MZ 사이에서 혼자 열심히 일하는 동료를 보면 너 이러다가 일 잘하면 나중에 팀장 된다 라고 농담을 한다고 해요. 일은 계속 잘할 테니 팀장만 맡기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도 한다고 해요. 과거에 선망이 되었던 팀장이나 임원이라는 자리가 실소와 조소의 대상이 된 거죠. 안녕하세요. 하우 코칭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명희 코치입니다. 제가 회사 다니던 시절만 해도 승진해서 누락되면 충격을 받아서 며칠 휴가를 쓰고 한동안 책상 은둔 생활을 하시곤 했어요. 회사에 굉장히 서운해하시고 자존심도 상해하셨죠. 월급이 아주 조금 상승하는 것 외에 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회사 생활에서 승진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중요한 모티베이션 중 하나잖아요. 그리고 만년부장을 10년 이상을 하면 나가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요즘은 어떨까요? 승진에 대한 갈망이 여전할까요? 만일 더 높은 직급으로 오르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결정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급이 높아질수록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을 때 너무나 많은 구성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내가 내야 되는 성과의 기준도 높아지는데 그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직급이 오르게 되면 의사결정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고 더 높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부담이 많이 되겠네요. 요즘 신조어 중에 리더포비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더와 포비아의 합성어로 리더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회현상을 일컫는 신조어예요. 어느 기사에서 읽었는데 최근 MZ 사이에서 혼자 열심히 일하는 동료를 보면 너 이러다가 일 잘하면 나중에 팀장 된다 라고 농담을 한다고 해요. 일은 계속 잘할 테니 팀장만 맡기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도 한다고 해요. 과거에 선망이 되었던 팀장이나 임원이라는 자리가 실소와 조소의 대상이 된 거죠. 리더가 누리던 존경, 권한 혜택은 줄어드는 데 비해서 업무량과 책임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 워라밸은 고사하고 번아웃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특히 임원이 되면 임시 직원이 되어 엄청난 성과 압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아래로 평가받으며 한 해 한 해 고단한 시간을 보내야 되죠. 임원이 된 이후 계속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잠을 못 이룬다던가 결국 번아웃이 와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는 분도 적지 않게 본 듯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대학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리더를 기피하는 현상이 뿌리 깊게 퍼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필 왜 포비아일까요? 포비아란 공포증, 즉 불안장애의 한 유형으로 포비아가 있으면 예상치 못한 특정 상황이나 활동, 대상에 대해 공포를 느껴서 높은 강도의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끼고 그 조건을 회피하려 한다고 해요. 사전적인 의미라면 리더 포비아는 리더가 되는 것이 싫은 것을 넘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거부하고 기피하는 상태를 말하겠죠. 이러한 논리라면 리더라는 역할에 대해 불안하고 심한 긴장감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의사결정에 주저함이 생기겠죠. 구성원과의 접촉도 회피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리더십이 개발되기 어렵고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겠죠. 그렇다면 리더에 대한 공포심은 어디서 올까요? 보통은 리더가 되면 영향력이 생깁니다. 바로 지위가 주는 힘인데요. 차장, 팀장, 임원, CEO 같이 어떤 직급이나 직책을 맡았는지에 따라 구성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달라지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합법적 권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승진을 해서 리더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합법적인 권한이 생기는데 사회적인 지위의 향상이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의미했어요. 리더포비아의 핵심은 리더가 된다는 것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거나 존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감당해야 되는 책임과 역할은 무한정 늘어나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물질적 보상이 별로 없다는 점이에요. 여기에 더해 위아래로 끊임없이 주목받고 평가받다 보니 삶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점이에요. 기업에서 승진을 시켜놓고 1, 2년 안에
해고하는 현상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보상도 별로 없고 사람들의 인정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업무량과 책임만 늘어요. 게다가 리더가 되면 친하게 지내던 동료나 후배들이 거리를 두고 다가가지 않으니 사회적인 고립감을 겪게 됩니다. 제가 코칭을 하면서 리더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감정은 외로움이었어요. 또 임원이 되면 임시 직원이 되어서 엄청난 성과 압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으며 불안한 한 해 한 해를 보내야 해요. 언제까지 일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미래를 걱정해야 되고 동시에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승진을 하는 것이 사회적인 신분 상승을 의미했고 승진을 못하면 낙오자가 되는 분위기 때문에 이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리더가 되기를 희망했어요. 물론 권한이나 보상, 혜택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는 권위를 따르며 열등한 역할을 자처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권위를 업신여기는 풍토도 문화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 리더가 구성원에게 피드백을 주었는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요목조목 반박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불만사항을 다면평가나 상사 피드백에 반영을 하기도 해요. 이처럼 승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단점이 많게 느껴지는 시기에서는 굳이 리더가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리더 포비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리더 역할을 해야 할 인재가 리더가 되기를 회피하거나 그로 인해 리더의 자질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겠죠. 리더의 중요한 역할은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불확실하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리더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영 상황이 안 좋다 보니 리더 역할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못 해줄 뿐 리더십이 중요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훌륭한 리더십은 더욱더 큰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십의 중요성은 구글의 옥시전 프로젝트에서도 입증이 되었죠. 구글은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독립적인 인재들에 대해 여전히 리더의 관리가 필요한지,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지 답을 찾고자 1년 내내 직무평가, 직원 설문조사, 관리자 평가 및 여러 자료들을 수집했어요. 1만 건이 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족도와 성과 측면에서 모두 최고점과 최저점을 받은 관리자를 다변량 통계 기법을 이용해서 비교한 결과 상위 25%에 드는 사람과 하위 25%인 사람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인은 훌륭한 리더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은 관리자는 그렇지 않은 관리자에 비해 팀원들의 이직률이 낮았고 직원의 유지율 역시 더 높았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은 관리자의 팀이 혁신, 워라밸, 웰빙, 경력 개발 등 측면에서도 일관되게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해요. 수많은 검토 끝에 훌륭한 리더의 8가지 공통점을 찾아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좋은 코치다. 둘째, 팀에 권한을 부여하고 마이크로 매니징하지 않는다. 셋째, 팀원의 성공과 개인적 웰빙에 대해서 관심과 우려를 표한다. 넷째, 생산적이며 결과지향적이다. 다섯째, 훌륭한 의사소통가로 새로이 접한 정보를 공유한다. 여섯째, 경력 개발에 도움을 준다. 일곱째, 팀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다. 여덟째, 팀에 조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리더 역할을 피하거나 리더십이 두렵다고 해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조직 전체의 성과가 낮아지고 경쟁력을 잃는 상황을 감당해야 되겠죠. 조직이 있어야 나도 있는 거예요. 만일 성과 부진이 이어지며 회사가 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년부장으로 만족하며 안일한 삶을 살아온 당신은 다음 커리어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리더의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조직의 지원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리더다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더 포비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행히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리더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리더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 리더를 선발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리더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한 내적 모티베이션을 가진 분들이겠죠. 팀장 혹은 임원을 기꺼이 하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책임져야 할 것은 많지만 이전보다 밸류가 높은 일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런 것에 시간을 더 쓸 수 있다. 어렵지만 사람들이 일에서 성공과 성장을 하도록 돕는데 보람을 느낀다와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누군가의 말에 따르기보다는 이끌어야 한다거나 주체적인 위치에서 일을 해야 한다. 혹은 여전히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더 우위에 위치한다라는 가치관이 있는 경우인데요. 보상이 없고 고생스럽더라도 기꺼이 리더 역할을 자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리드하고 싶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르며 살아가고 싶나요? 만일 주체적으로 삶을 리드하면서 살고 싶다면 이어지는 이야기에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